부산에서 오신 분이네.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아, 멀리서 왔습니다. 예?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오늘 그 누구 보내주셔서 마차? 이용품? 그 보내주신 분이 예. 카투사 나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갑주사. 아, 그래요? 네. 영풍 기자님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쌍두 마차는 뭡니까? 하나는 허영건 위원장님. 허성권. 아 허성권 위원장님. 아, 그래요? 그거 전달했어요? 네네. 예, 약간 전달했어요. 하나는 아, 그래요? 국장님. 시원한 거네, 이제. 이야. 아니, 우리 허성권 위원장 하나 있고, 이것도 하나, 저도 하나 주시고. 그래서 쌍둥이 맞춰야 되는 거지. 이야, 이거 완전히. 자, 자. 이야, 이게 참 영광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 쌍두마추. 쌍두 마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영풍으로 써 있습니다. 이영풍. 야, 이분 참. 엄청. 멋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회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쌍두 마차. 마이크를 좀 고쳐야 돼. 잠깐만요. 제가 허승근 위원장한테 유니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위원장 동시. 야구 유니폼 받았어요? 연락아? 아, 거기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쌍두마차. 쌍두 맞짱? 아, 네, 그거 입고 지금 생방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한 3, 40분? 오늘? 왜 오늘이에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가까이 자야 되네. 이거 안 되겠네. 뭐죠? 이게 뭐죠? 마이크. 들고 오면 되죠. 힘드실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우리 유튜버 대표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그 한동훈 삼촌 TV 김기환 대표님은 그 우리 KBS 본관 앞에서 고성능 스피커로 그냥 쩌렁쩌렁 목소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연령 제한 안 걸렸어요 혹시? 예, 걸렸습니다. 예. 오늘 저기 이사회 그 남영진 이사 그 저지하는 집회 저 동영상 라이브도 지금 연령 제한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 어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 신고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네, 신고를 하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그 19금이 풀리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생생한 현장 그 화면이 있어가지고 오늘 거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윤석년 KBS 이사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 건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윤석년 KBS 이사는 아시는 것처럼 TV조선 종편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그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그 광주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점수 조작이나 하고 이게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여기 관여해가지고 형사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KBS 이사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또 이사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아직 재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이사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봐요. 이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파렴치하잖아요. 응?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추천의 그 김현 방통위원 있잖아요. 방통위원. 이 사람은 해임 건의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이사의 해임 건의에 반대. 이유가 뭐죠 도대체? 형사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구속이 되었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 그럼 KBS 이사 수행이 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KBS 이사를 하는 분들이 그 공문서 위조하고 뭐 이런 거 잡범 수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KBS 이사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김현 방통위원은? 이틀 단식하고 깨달음이 바로 그거예요. 단식 이틀 하니까 그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윤석열 이사 해임 건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걸 왜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시지? 이거 진짜.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KBS 제1노동조합이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를 분석을 했는데 짜장면 430여 그릇 자식이. 짜장면 한 430여 그릇을 살 수 있는 어떤 금액을 지불을 결제를 하고 그걸 뭐 수차례 했다고 하네요. 또 고향 근처에 무슨 영농법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게 또 수상하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물품을 샀다고 해요. 그 물품을 산 업체가 있는 곳은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자택이 있는 지역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가까운 곳이죠. 고향 근처에서 지출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이거는 유용한 어떤 의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장을 해서 오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받아 썼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사가 안 난 겁니다. 남영진 이사장이 오늘 아침 일찍 그 이사회로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서를 썼어요. 해명서를 썼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 있죠. 바로 이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KBS 제1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명서를 이렇게 2장짜리를 썼어요. 썼는데 이게 원래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명서를 너무 급하게 쓰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이 범죄 용의자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방에 집어넣고 야, 저 방에서 너가 주도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면은 그래요? 이래가지고 실토합니다. 그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세요. KBS 노조의 주장은 모두 공개된 내용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라고 딱 하면서 중국집에서 쓴 지출 내역을 자기가 밝힙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 저 여의도 여기에 있어요. 저도 많이 가본 중국집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155만 9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날은 정기 이사회를 끝낸 뒤 집행부와 함께 20여 명이 참석한 만찬이었습니다. 자, 155만 9천 원을 20으로 나누면 얼마 되냐면 77,500원이죠. 그죠? 자, 금액을 잘 계산해 보세요. 기억해 하세요. 77,500원. 자, 그리고 같은 곳에서 2022년 12월 28일 28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일은 이사회와 집행기관, 센터장, 관계 직원들이 함께하는 송년회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283만 원 나누기 30만 원 하면 30 하면 94,300원이 나옵니다. 자, 이사회는요,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충돌하죠. 이해 충돌 방지법이 걸립니다, 이거. 그리고 청탁금지법에도 걸려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걸 제가 취재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갖다 줘요, 이걸.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뭐 법무실 전문가, 뭐 예산 전문가 다 많아요. 오늘 이사장이 완전히 자살골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본인 스스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기 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번이 그겁니다.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회에 상대방에 있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급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3만 원 이상 밥 사주면 안 됩니다.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실토한 거. 그래서 아마 KBS 제1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이걸 고발할 것 같아요. 그럼 남영진 이사장 고발당하는 겁니다. 야, 이런 또 자살골을 찰 수가 있나요? 남영진 이사장님, 거짓말을 하면 자꾸 거짓말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퇴진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고발당하면 또 전국에 그 망신 당할 텐데. 그래서 이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뽀록이 납니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미디어스라는 우리 그때 전화해서 항의했던 전문 매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망을 내놨어요. 이런 매체들 이런 전망은 참 잘해요. 보면은 윤석열 이사 오늘 해임됐잖아요. 다음은 남영진 하면서 KBS 노조 법카 의혹 제기. 오늘 법인카드 의혹 제기했지 않습니까? 자, 하면서 뭐라고 지금 전망을 하냐 하면, 제가 이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KBS 이사들이 11명인데 민주당 추천이 7명, 국힘당 추천이 4명입니다. 7대 4죠. 자, 그러면 윤석열 이사 해임됐죠. 그러면 이 7명이 6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윤석열 이사 다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여기 4명, 국힘당 추천 여기에 4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6대 5가 되죠. 남영진 이사장 법인카드 지금 결장이기 때문에 날아갈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6명이 5명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5명에서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민주당 추천이 5명, 국힘당 추천이 6명이 되면은 김희철 사장 해임 재청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기사도 이렇게 이 경우 김희철 KBS 사장이 해임이 가능해진다. 요런 건 잘 전망하시네. 오늘 미디어스 오늘 이 기사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썼어요. 전망 잘했어요. 예. 이렇게 기사도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좀 써주세요. 미디어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남영진 이사장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연령 제한 걸리기 전에 한 5,000명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저도 오늘 근무 때문에 이영풍TV 카메라를 우리 휴가 내신 선배님께 맡기고 저도 이제 근무하면서 살짝 봤는데, 그 이사장이 이사들을 한거 이거 오더라고요. 신관에서 본관으로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KBS 제1노조 대표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느냐 못 타느냐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사실은 민노총 노조하고 다른 게, 민노총 노조는 아예 못 가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장이 못 가게,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에 대놓고 그냥 피켓 흔들면서 침 튀기면서 그냥 그렇게 집단 린치를 했는데, KBS 제1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라가게 해주고 5층 6층으로 올라가서 항의 농성을 했어요. 농성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윤석열 해임된, 오늘 오전에 해임된 이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성하러 왔던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붕괴해가지고 윤석열 이사 못 들어가게 막 막았어요. 사실은 조금 막았어요. 왜 왔냐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게 지연이 됐는데, 윤석열 이사가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거기서 뻔뻔하게 그냥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하면서,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홍수환 선생님 최근에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거 홍수환 선생님 말이 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충 맞으면은 이렇게 잘 안 돌아온대요. 홍수환 선생님 말씀은 제대로 맞아야 이게 딱 돌아온대요.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야, 저 사람은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할까. 오늘 자기가 방통위에서 해임 결정이 났는데 대통령이 제가 안 했다고 그럼 와서 몇 시간을 버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점수 조작해가지고 그 창피한 일을 당해서 구속이 되었다가 참 제가 이 말씀 참 드릴까 말까 하는 제가 그분의 누나가 누군 줄 알거든요. 그분의 누나가 누군지 참 정말 제가 이야기를 참 안 해야 되겠네. 이 개인 정보니까. 그분 누나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동생 좀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사회에서 아마도 지금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만은 아마 국힘당 추천 이사들이 아마 성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억하시죠? 6년 전에 강규영 이사 그 어디 쇼업에 가서 커피 2,500원짜리 3,500원짜리 그 하나 마셨다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내역을 탈탈 털어가지고 쫓아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짜장면 430그릇.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정신관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미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아들 카투사인데 어디 좋은 데로 휴가 갔는데 복귀도 안 했는데 뭐 그 추미애 전 장관 있잖아요. 자기 아들 뭐 카투사. 저도 카투사로 제가 DMZ에서 근무했습니다. 카투사로.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나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 파견 대장이 그 해명해 준다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전형, 내로남불의 끝판왕.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이 주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뭐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 딸 대학 입시 부정해가지고 넣어놓고 항상 대학 교수 강단에서 공정을 부르짖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요? 법무장관을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조국. 그래서 오늘 이 남영진 이사장 파면 촉구 집회가 이 법인카드 이 결제한 내역이 지금 이 싸움에 결정적인 9.5분 능선을 넘는 결정타입니다. 우리 홍수환 선생님 말씀하신 어퍼컷으로 그냥 남영진 어퍼컷을 날리는 바람에 우리 지금 KBS 1노조 허성근 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뜻을 모으고 있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4개 협회가 또 공동성명을 또 냈어요. 김의철 사장 나가라고.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기술인협회, 경영협회 또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내어서 사장이 빨리 퇴진해야 된다. 이러다가 회사 완전히 다 망한다. 빨리 나가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조회수, 찬성수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요. 저는 아직 투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 며칠 있다가 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하면은 몇 번째 투표하셨습니다를 제가 그 메시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수신료 부실 대응 관련 김의철 사장 퇴진에 대한 전 직원 찬반 투표가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보니까 지금 한 800명 정도 투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4,500명 정도 투표해야 되거든요. 첫날에 800명 넘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팀장급 이상 간부는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만 하는 거예요, 직원만. 왜냐하니까 그 팀장 이상 간부로 치면 한 3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장 나가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직원들만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는데요. 결과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나옵니다. 7월 17일. 7월 17일 이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아마 그 집회 생중계를 해드리면서 투표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좀 신나지네요. 집회도 하고 투표 결과도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전 직원 투표에 대해서 회사가 입장을 내놨는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그 코비스에 공개된 개인 정보, 회사 직원의 전화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며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하지 마라. 우린 할 거야. 우린 할 거야. 그리고 김희철 사장이 오늘 그 오전 11시쯤입니까? 그 입장문을 냈거든요. 지금 남영진 이사장이나 김희철 사장이나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낸다고 하는데 보면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실 입장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영진 이사장은 본인 스스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실토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너 저거 저금통에 있는 거 돈 뺐지? 하니까 아니에요. 저 형이 가지고 오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 이 들통 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희철 사장이 오늘 이 시청료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되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익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게 지금 사장이 할 말입니까?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공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축소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게 이게 KBS 사장의 자세냐고요. 다르게 좀 말을 해도 좀 세련되게 할 수 없어요? 예? 참 세련되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민노총 왕국이 돼버린 저 안에 있는 민노총 출신 사장, 부산, 본부장, 국장들이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경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준 대로 홍위병들이 완장차고 회사를 장악하면서 KBS, MBC, YTN 연합에서 똑같이 된 겁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들이 경영권이라는 칼자루를 딱 쥐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한전이 그랬잖아요. 분리징수하면 2,200억 더 들어간다고.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천억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전에 지급한 수수료의 13배 달하는 규모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거? 사장이라면은 수신료가 분리징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놓고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7천억이 국민돈 쌈짓돈 7천억이 우리 입으로 쏙쏙 들어올 줄 알았나? 내 같은 평범한 직원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은 사장이라는 경영인은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김희철 사장은 사장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집에 가세요. 가다가 수사받을지도 몰라. 집도 가까워요. 여기 바로 옆에. 빨리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수신료 2천억 이상을 징수 비용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얼마나 구차한 해명입니까?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은 그럼 왜 이렇게 안 했지? 지역방송 활성화를 했어요? 지역방송 활성화 이야기하면 제가 밤을 셉니다. 밤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민노총 세력은요,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면은 지역방송 활성화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KBS의 리소스를 중앙으로 집중시켜가지고 여의도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민노총 세력의 홍보 방송을 해야 돼요. 그게 KBS를 말아먹고 있는 여의도 중심주의자들의 실체입니다. 민노총 세력은 지방 분권, 이 지역방송 활성화 별 관심 없어요. 그게 역사가 입증을 합니다. 이 민노총 세력의 아주 두목격이라고 합시다. 말이 좀 거칠지만 지금 저기 계열사 사장하고 있거든요. 제 동기 녀석인데 이자가 노조위원장을 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연주 사장 있을 때
7개 지역 방송국을 날려버렸습니다. 군산, 남원, 여수, 그 다음에 영월, 태백, 속초, 홍성.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 지부장이 이 노조 지부장 자기가 때려준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세력의 이 족보로 보면 그랬던 세력의 후계자들이 지금 민노총 세력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 그래 놔놓고 지금 무슨 뭐 지역 방송을 이 2천억 더 비용이 발생하면 지역 방송을 못 한다고? 앞에 전임 양성동 사장도 지역 방송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보도본부장이었잖아. 이렇다니까요. 자기들이 칼자를 쥐었을 때 마음대로 해놓고 위기에 처하면은 헛소리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유리하면 적폐청산, 불리하면 언론 탄압. 이들의 그 전형적인 이거 전술입니다. 그리고 뭐 대하 사극 드라마 이런 거. 양승웅 사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대하 사극 드라마 제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인 그 배우협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하 사극 드라마를 하면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태조 이성기라든지 이런 프로 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면 국가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력을 모으고 이 국난을 극복하느냐 이런 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잖아요. 일본 NHK가 그런 프로 대하 사극 드라마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자들은 민노총 세력만 단결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양승웅 사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없앤 게 대하 사극 드라마. 배철수의 7080 라이브. 7080 라이브 보면서 국민 통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개콘 없앴잖아요. 개콘. 국민 통합. 너무 저도 주말에 제일 그 낙이 사실은 집에 소파에 누워서 개콘 보는 거였어요. 뭐 이런 거 수박 같은 거 먹으면서 개콘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 없애버린 이유가 저는 그 KBS 프로그램이 우리가 4대 인간의 감성을 이야기했을 때 희로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쁠 희, 분노할 로, 슬플 애, 즐거울 락. 이 자들은 민노총 세력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분노할 로자에 많이 맞춰요. 분노할 로자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포커싱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여야 양쪽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타겟으로 좌표 찍은 세력에게만 탐사보도해대고 추적해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국민의 방송 KBS라는 어떤 제작 권력, 경영 권력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자들의 결론을 보면은.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이 KBS에서. 아시겠습니까? 기쁠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즐거울 락, 개그 콘서트, 그죠? 설불래, 드라마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들은 오로지 분노할 로에 포커싱을 맞춰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위한 프로파간다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런 어떤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희철 사장이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공익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는 이건 어불성설이고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장을 1년 반 했으니 올 1분기에만 이미 적자가 400억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 억씩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하루에 4억인가? 뭐 2억 7천인가? 그렇게 발생한대요. 경영력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경영능력이 없는데 고지면도 엄청 세가지고 지금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유형의 CEO들이 제일 골치 아픈 CEO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CEO는 적당히 게으르면서 머리는 좋은 사람, 이게 제일 좋은 CEO예요.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을 제가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제일 좋은 이 부하들이 모시기 쉬운 제일 모시기 좋은 CEO는 머리는 좋은데 좀 게으른 사람, 이게 좋아요 사실. 그러면 일을 이렇게 알아서 시키거든요. 위에서 머리는 좋으니까 딱 보고 있지. 근데 제일 최악의 이게 제일 골 때리는 CEO라고 합니다. 머리는 안 좋은데 굉장히 부지런해. 김희철 사장이 그런 CEO가 아닌가 나는 이 걱정됩니다. 자, 우리 그 직원이 한 번 또 이런 경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목입니다. 의철아, 나랑 손잡고 집에 가자 제발. 이분이 누구냐면 김희철 사장과 함께
그 사직서를 쓰겠다고 선언한 우리 기자 선배님입니다. 이분 말씀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들어보세요. 정부의 1단계 조치는 마무리되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완결 상태를 향해 치닫고 있다. 2단계가 더 겁나는데 2단계는 연말까지 KBS ETV 채널 허가 취소이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KBS의 종말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지금 김예령 전 기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예령 전 기자가 옛날 경기방송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기자회견하면서 경제 이렇게 폭망하면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요 했다가 경기방송이 결국 허가 취소됐잖아요. 그죠? 이제 김예령 기자가 지금 그 아마 홍보 수석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김예령 전 기자 소속의 경기방송은 방송 허가를 반납했다. 이것은 곧 김예령 전 기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KBS가 정부의 뜻을 거역하면 문재인 정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3단계 KBS ETV 분리 매각 심폐소생기의 시동을 끄는 것이다. KBS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KBS라는 배는 지금 세월호처럼 침몰하는데 의철이 선장은 선실에서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니 선실에 그냥 있으라고 방송한 것처럼 선원과 학생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나중에는 자기도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게 하겠지만 그 선장 탈출한 거 기억나시죠? 빤스 입고 나온 거. 그 안에 또 5만원짜리가 챙겨가 나왔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5만원짜리 말리다가 기자한테 들켜가지고 누구시냐 하니까 그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선장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의철아 나랑 손잡고 집에 가자 제발. 너 지금 약 먹을 시간이다. 아이고 어제 제가 말씀을 1시간 반 좀 드렸더니 집에 가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깔끔하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 2개가 발생했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비리사의 해임 결정, 방송통신의 해임 결정이 있고, 또 하나는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제가 그 우리 KBS 제1노조가 확보한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노동조합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 내역을 본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어느 식당 얼마 결제, 그리고 어떤 내용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11명 모든 이사에 대한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추천 이사 7명, 윤석열 지금 해임된 윤석열 이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쏟아집니다. 이제 판도라 상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있는지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년 전에 그 민노총 노조가 이사들 법인카드 까서 막 폭로할 때 강경 이사 저 커피값 2,500원은 문제 삼았는데 민주당 추천 이사 전모 이사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저 여의도 앞에가 단란주점 가서 몇십만원 결제한 건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네? 아마 KBS 제1노조는 국힘당 추천 이사 중에 카드 결제한 게 문제가 되는 이사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 삼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죠? 공정이란 게 뭐냐는 것이,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규정, 처벌 조항, 이걸 적용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 세력은 자기 편이 잘못하면 싹 다 봐줍니다. 우리 다 지나서 기억하시겠지만 윤미향 씨 뭐 공금 유용 의혹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윤미향 문제 삼은 국회의원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한 이권 카르텔입니다. 이권 카르텔. 자기도 받았든지 먹었든지 이권 카르텔의 멤버인 건지 마피아인지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우리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베네수엘라 저 특급 열차 타고 싶습니까? 저는 그 절대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그 베네수엘라 그 저 찬양했던 막 프로그램 만들었던 PD가
예, 우리 KBS PD 하다가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하다가 수신료 인상은 미친 짓이다.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다가 양승동 문재인 정부 때 양승동 사장 들어오니까 뭐 여기 공영미디어 연구소 소장 하다가 TBS 사장 갔어요. 김어준 TBS.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적은 몇 년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일단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게으르고 불공정하고 온갖 그 불공정 덩어리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됩니다. 위장 전입 공직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탐사보도팀장 하면서 공직자들 탐사보도장 하면서 그 전에 위장 전입해가지고 누나 집에 위장 전입해서 누나 찬스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고 그게 김희철 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특이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이 뇌를 움직이는 구조가 뭘까? 저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런 분들에게 권력이라는 갈자루가 쥐어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폭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응? 절대 안 되겠죠? 예. 제가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예. 이 야구 유니폼을 입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쌍두마차 우리 허성근 위원장하고 쌍두마차 오늘 이사회 저도 오늘 이사회 그 규탄 집회하는데 올라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이영풍 TV만 카메라만 이제 건네주고 저도 좀 보면서 그랬는데 오늘 너무 KBS 제1노조 관계자들께서 너무 열심히 싸워주셔가지고 거기 이 채널을 가지고 가신 선배님이 오히려 진정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아까 댓글을 보니까 그 형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 빨간 모자 쓴 사람도 수상한데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문이 부서지거나 폭행 사건이 나게 되면은 올커니에서 또 낚아챕니다. 민노총 세력이. 불법행위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하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투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노총 세력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민노총 세력이 원래 밤에 집회 잘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하면 잘 안 보이거든. 누가 지어박았는지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흑암의 세력. 우리는 광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흑암은 절대 광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구함을 하고 오늘 뉴스 브리핑 짧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편파 왜곡 방송 김희철, 남영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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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불공정 방송 국민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김희철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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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짜장면 430여 그릇 어디 가서 다 먹었니? 남영진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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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